추경호 경제부총리님, DSR 규제 일단 유지, 무주택자 집 살 때만 배제한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주담대 비율 LTV를 가지고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완화하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LTV나 DTI를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분간은 풀어줄 생각이 없구나. DSR은. 지금 LTV는 이제 별 의미가 없죠. LTV가 뭐 조정일 때는 50%, 그리고 투기 과열일 때는 뭐 맞습니까? 투기 과열일 때는 40% 이래 돼 있는 게 지금 조정 다 풀렸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지금 투기 과열 조정 이게 묶여 있는 데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규제 지역은 다 풀려 있어요. 말씀드린 그 4개 구 빼고는요. 그러면 LTV는 다 70%죠.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은 5735 LTV 3억 5천까지는 대출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가 뭡니까? DSR. 내 소득이 받쳐줘야 돼. 지금 DSR 40%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DSR 40%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에서 3억 5천을 대출을 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의 연봉이 적어도 5, 6천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아마 3억 5천 정도는 뺄 수 있을 거예요. 내 연봉 곱하기 한 6? 6 정도 하면 뭐 되는 것 같더라고. 대략 계산하는 건데 정확은 몰라요, 저도. 대략 계산해보니까 그래 나오던데. anyway, 그래서 이 부분 보십시오. 일단은 유지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 다만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 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 살 때는 웬만하면은 DSR 안 보고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뭡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애들은 DSR을 아예 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율이 몇 프로인지 책정이 안 되어서 아직 오픈 안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중 이율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도 아마 더 떨어지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낮춰서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역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자, DSR은 안 푼다고 합니다. 현재 DSR 40%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연봉이 뭐 1억이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대출받기 좋을 겁니다. 대출받기 좋을 거예요. 뭐 DSR이 빵빵하니까. 그리고 DSR은 인별로 보는 것들이거든요. 인별로. 예를 들어서 나와 나의 배우자가 각각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받고 잔다면, 예를 들어 집이 두 채가 있어. 하나는 내 명이고 하나는 배우자 명이야. 그래 돼 있다면은 대출을 뺄 때 각각 DSR을 보고 뺀다면 둘 다 소득이 빵빵하다면 대출은 웬만큼은 다 뺄 수 있을 겁니다. LTV 한도 내에서 웬만큼 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와 나의 배우자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50%씩. 그러면 실제로 LTV 70%를 봤을 때 얼마입니까? 14억이죠, 그죠? 14억이면은 DSR 조건만 맞다면은 나 7억, 배우자 7억까지 뺄 수 있다. 소득만 높다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일단 뭐 이야기는 샜는데 자, DSR 규제는 안 풀겠다. 이게 만약에 풀린다면은 지금 여기서님 일단은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죠? 일단 유지한다 했는데 이게 풀린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DSR이 풀린다면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겠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면은 투자자들의 진입이 매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 그 시점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라도 정부에서 DSR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 현재 40% 내려갔다가 60% 뭐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보시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분명히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시점에.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뭡니까? 거래 절벽이죠.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 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것들, 지난 1.3 대책에서 내놓은 것들이 주로 그 건설사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죠. 그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청약 제도를 손보하는 것들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들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래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DSR 완화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LTV, DTI를 완화해도 DSR이 묶이는 상황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DSR을 없애지는 못하지만은 요걸 갖다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가 올해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제부총리님, 추경호 부총리님도 말씀하신 게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셨잖아요. 그죠? DSR 규제는 우리는 절대 못 풀어. 이게 아니고 일단은 유지를 하겠다. 상황을 봐가면서 풀 수도 있다라는 행간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DSR 규제가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투자자의 진입 시그널입니다. 그 타이밍을 유념해서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